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진행을 맡은 이수경입니다. 배종사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대인들 건강 걱정 정말 많이 하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건강상담소에 직접 참여해서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건강상담소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롱코비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네,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다가 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2개월 이상 원인 모를 후유증을 겪는다고 들었어요. 이 주변에 코로나19 감염이 되고 나서 좀 후유증을 길게 겪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후유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후유증이라는 것은 코로나 완치 확진을 받고 난 뒤에도 15일 이상 계속해서 신체적 증상이 지속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이 후유증 증상 중에서 기침이나 가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이게 롱코비드까지 쭉 이어지지 않고 좀 빨리 끝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체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오미자와 환기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고 이에 반해서 더위를 많이 타는 양체질의 경우에는 오미자와 길경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증상이 기침이 주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이 차요법에 맹문동을 추가하시고 이에 반해서 기침보다는 가래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귤 껍질인 진피를 이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나는 기침도 많고 가래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맹문동과 진피를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넣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집에서 차 꼭 우려 마시고요. 우리 코로나19 후유증 빨리 끝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치료 사례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 62세 160cm 47kg 여성분이셨습니다. 만긴상 피부에 윤기가 적고 겁자이셨습니다. 맥은 약하고 주 증상은 코로나 확진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나고 말을 많이 하면 기운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이제 폐의 원기가 약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관지가 같이 약해지면서 소화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요. 비위 기능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기를 보강을 하는 약을 1개월 투약해서 완치한 사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아무래도 정말 다양한 증상이 쭉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후유증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 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 카카오톡 채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알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한방 토크,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건강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저희가 열심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고민 한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연세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72세요. 네, 72살이시고요. 예.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실까요? 60이고, 네, 키가 60이고요. 키가 160cm시고요. 네. 네, 몸무게가 65. 65kg이십니다. 네, 혹시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 여기 저 인터넷 보다가, 네, 이게 뜨길래 한번 네. 들어가 봤었죠. 네, 근데 뭐 그렇게 뭐 어렵더만 상담하기도 그렇고. 네, 맞아요. 연락을. 저희가 오늘 시원하게 상담을 한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불편하셨던 곳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뇨가 그렇게 쉽게 네,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고, 그런 걸 내가 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분께서 당뇨를 좀 쉽게 집에서 해결하고 싶은 법을 궁금해하시고 계신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머님 현재 그 당뇨약 그 복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예. 당뇨 지금 약 복용하면서 당뇨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세요? 당뇨 수치는 이제 많이 잡혔어요. 혈압도 이제 정상되고. 예. 그다음에 근데 이제 약을 계속 먹으니까 예. 다른 합병증이 올까봐 걱정도 되고. 예. 그래 하다가 이게 저 유튜브를 보다가 예, 예. 이게 여기 내가 이제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시도하기가 어렵네요. 네. 상담하기도 어렵고. 예. 어머님 그 전에 특별히 젊으셨을 때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노산을 했어요, 애기. 예. 애기를 노산을 하고 나서 혈압도 당뇨도 생긴 거예요. 네. 노산을 하면서 하혈을 엄청 해갖고 피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부터 이런 병이 왔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네. 현재 그리고 그러면 별도로 수술 받은 거는 예. 뭐 애기 낳을 때 저항 수술했고 당연히 늦었으니까. 예. 그리고 양쪽 어깨 수술을 받고 예. 무릎 이제 관절 예. 수술 받았어요. 관절도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시술. 시술 받으셨어요? 예. 예, 예. 지금 현재 그러면 혈압약하고 당뇨약만 복용하시고 다른 약은 복용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예, 예. 예. 지금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잘 되는 편이에요. 예, 위는 조금 약한데 예. 뭐 소화에는 그 지장이 없어요. 예. 화장실 대변은 매일 보십니까? 예, 대변도 정상으로 보고 이제 그런 건 내가 조절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당뇨를 지금 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정상 수치고 혈압도 이제 정상 수치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당뇨를 조금 더 완치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췌장 기능을 강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췌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방에서 이제 원래 이제 췌장이 이제 약해서 이 당뇨가 오신 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노산이 되면서 하혈을 많이 하면서 이제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피를 보충을 해줘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심장이거든요. 특히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이제 심장에서 췌장이라든지 우리 몸의 구석구석으로 가서 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심장의 기능을 왕성하게 해주고,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췌장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창출. 응? 창출? 예, 창출이요. 예. 예, 그 다음에 갈근. 밝은 측구리. 예, 그 다음에 진피. 예, 귤 껍질이요. 진피? 예,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예, 감초. 예,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각각 5g씩 넣으세요. 5g씩이요? 예,
예, 5g씩 넣고 예, 그다음에 대추 중간 정도 크기만 하게 해서 한 개 넣으세요. 대추요? 예. 음,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예. 예, 아침에 일어나서.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번 드세요. 저녁 식사 전 1시간 전에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췌장 기능이 이제 소화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녁 네. 식사를 배부르지 않고 약간만 적게 드세요. 네, 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개월 좀 꾸준히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지금까지 당뇨약 드시면서 수치는 정상이지만 합병증에 대한 걱정 가지신 분이 전화 주셨습니다. 박사님 혹시 4가지 약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귤 껍질이나 좀 감초 같은 건 저희가 많이 들어봤어요. 네. 창출이나 갈근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예. 약재일까요? 예, 이제 갈근은 이제 어머니께서 바로 알아보셨는데 이제 칡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간장의 기능을 보강을 해주고 특히 이제 간장은 물질 대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한방에서 이제 해독 작용도 효과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소화 기능을 보강을 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현재 이제 160cm에 65kg인데 약간의 이제 복부 비만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음식의 섭취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저녁을 과식하는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음식물이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췌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동의보감에 보면 복부가 비만하고 특히 복부의 장에 불필요한 예, 잉여 물질이 남아 있을 때 이것을 해독하고 또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창출이기 때문에 창출을 같이 넣어서 이제 복용을 하면 예, 췌장 기능도 도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복부 비만도 개선이 되면서 예, 당뇨를 합병증을 예방을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약물들이 이 해독과 췌장 그리고 복부 비만에 좋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방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당뇨 합병증 얘기가 조금 무섭습니다. 네. 굉장히 무섭다고 하는데 어떤 합병증들이 올 수 있을까요? 예, 당뇨 합병증은 우리 몸에 이제 전신 질환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눈에 이제 시력에 장애가 나타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손과 발에 순환이 안 되면서 예, 염증 기능이 나타나면서 또는 심해지면 이제 괴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과에서 당의 적절한 수치를 꼭 치료를 꾸준하게 선생님께서 받으라고 하는 대로 꾸준히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좀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그런 네.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 안 오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물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예, 이 경우에 이제 췌장에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당뇨라는 질병이 오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내가 음식물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소모를 해야 됩니다. 예, 또 내가 음식물을 적게 먹고 예전에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소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체중이 감소가 되고 몸이 말라가면서 당뇨가 왔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이제 복부 비만이 오고 과체중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있으면서 당뇨가 대부분 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내가 소모하는 양보다
음식 섭취가 많아져서 오는 게 있고 또 음식은 적게 섭취하는데 대변으로 분비물이 찌꺼기가 제대로 나가지가 않고 위와 장, 내 몸에서 신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먹는 음식과 내가 운동하는 소모되는 양, 그래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이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제일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음식물을 적절히 잘 먹어도 이 췌장 기능은 또 스트레스에 예민하기 때문에요. 적절한 이제 스트레스를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항상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나라에서 받으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 이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체중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만약에 5kg 이상 는다. 이런 경우에는 내과에서 이제 혈액 검사를 받아서 자신의 이제 당 수치를 규칙적으로 체크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음식과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검진까지 꼬박꼬박 잊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나도 아픈 곳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거예요. 서울에 021-823-2000번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전화 계속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네네. 오늘 연세 그리고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예, 나이는 만 69세, 키는 152에, 몸무게는 46kg입니다. 네, 69, 그리고 예, 69. 네, 152cm에 46kg 맞으시고요. 네. 네, 오늘 혹시 어디가 불편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상담 내용은 한 3가지가 되는데요. 3가지요. 예. 네, 산후풍하고 뇌수면 행동 장애는 며칠 전에 박사님 방송을 듣고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 약을 한 1년 동안 먹었는데 그저께 병원 갔다 왔는데 이제 약은 반개로 줄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저희 예, 그리고 네, 최근 나타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세가 있잖아요. 네, 한 6개월 정도 약을 먹고 나면은 눈하고 손 등이 붓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때는 한번 약을 좀 끊었더니 또 괜찮다가 한 6개월 되니까 또 이런 증세가 나타났고 최근에는 이거 눈도 부었고 감각 없이 이렇게 눈물이 흐를 때가 있고요. 네. 눈물이 고여서 눈곱이 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맑은 콧물이 특히 음식 먹으면 많이 흘러내려요. 네, 알겠습니다. 산후풍과 뇌수면 행동 장애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좀 붓기와 눈물 이런 쪽으로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박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지금 현재 정세를 3가지 다 말씀드릴게요. 먼저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네.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약은 이 갑상선 약 하나뿐이고요. 예, 그리고 그때 골다공증하고 네, 콜레스테롤 진단도 받았는데 골다공증은 주사약이고 예. 약이고 부작용이 나서 중단됐고요. 네. 콜레스테롤도 부작용이 많아서 지금 끊고 약 먹는 건 갑상선 약 조그만 거 반 개 정도 아침 저녁으로만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갑상선 약을 먹고 한 번씩 이제 눈이나 이런 부분이 손등이 부어요. 붓는 증상이요. 이제 요즘 현재는 붓지 않습니까? 아, 지금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예, 최근에 이제 눈곱이 끼고 있잖아요. 감각 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때가 있고 예, 그 눈물이 고여가 눈곱이 이렇게 딱딱해질 때가 막 있어요. 지금 상태가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제 선생님한테 처방 받았을 때 전보다 양량이 줄었잖아요. 예예예. 예, 이제 지금 이 약을 복용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6월 달이면 1년입니다. 예, 근데
저거 많이 저하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이제 처음에는 한 개 반 먹다가 이제 반 개로 줄었어요. 네, 원래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사 기능이 올라가면서 열이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 현재는 지금 이제 기능이 좀 내려갔다고 하는 경우에 이제 맑은 콧물이 나오고 이러는데 예. 지금 이 산후풍도 그렇고 현재는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 이런 거 조금 싫어하세요? 아우, 여름에도 찬 음식 못 먹고요. 네, 에어컨 막 마트 같은 데 가면 얼른 나와야 돼요. 네, 싫어. 그러니까 그 체질 검사는 안 해봤는데 아마 예. 소음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예.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산후풍으로 인해서 예. 증상이 주로 어느 쪽에 더 많이 나타나세요? 저기 산후풍은 있잖아요. 이거는 한 20년 전쯤인데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 머리 정수리 쪽 양쪽을 오른쪽은 한 30년 전에 이제 타박상을 입었고요. 네, 왼쪽은 저기 한 4년 전에 뒤에서 자전거가 박아가지고 이제 또 그때 왼쪽은 이제 한약도 한 잔 먹고 치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 증상 없이 좀 괜찮았는데 요즘 그 부위가 엄청 막 시려요. 네, 시려갖고 그 양쪽 다친 데가 오래된 거는 덜 시리고 4년 전에 다친 왼쪽이 더 시리고 예, 그리고 머리를 감으면 있잖아요. 네, 바깥을 못 나가요. 예, 머리가 시리고 예, 그 뒤에 목 뒤에 뼈 나온 거 있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뭐 이렇게 조금만 바람 불고 그래도 시려갖고 예, 지금도 마우라를 이렇게 방 안에 있으면서도 목 마우라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뇌수면 행동장애인데 이제 주무시다가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다든지 예, 꿈이 많이 나타난다든지 증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소리 지르는 거는 제가 혼자 자니까 예, 그건 모르겠고요. 예, 확실한 거는 꿈속을 막 헤매다가 이제 예, 깨잖아요. 예, 그럼 그 내용이 필름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막 헤매다가 깨어나면 이게 꿈이어서 다행이다 이럴 때도 있고 그래요. 네. 이 이걸 지금 박사님 며칠 얼마 전에 방송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내가 이 증세를 알았어요. 네. 지금 이렇게 꿈이 꾸신 경우 뇌수면 행동장애가 얼마나 되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2개월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네. 현재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뭐 그런 대로 잘 되고요. 음식도 음식을 제가 많이 먹는 편인데 이제 세끼 먹으니까 소화를 못 시켜갖고 예. 점심 때 한 끼는 과일로 때우고 예. 그리고 대변은 있잖아요. 한 두 끼만 밥 먹으니까 한 3, 4일에 한 번씩 보는데 쾌변을 봐요. 대변은. 그리고 문제는 소변인데요. 어디를 먼 길을 못 가요. 이제 그 소변 때문에. 예. 그리고 물 먹는 것도 막 자제가 되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소변을 전혀 이제 참을 수가 없으시고요. 근데 밤에는 차라리 있잖아요. 두세 번 깨고 덜한데 낮에는 더 그래요. 네. 우리 이렇게 볼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좀 볼일 덜 보고 올 때도 있고 뭐 예. 소변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그 소변이 지금 그런 상태가 나타난 건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는 한 몇 개월 정도, 한 3, 4개월 정도 좀 부쩍 심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산후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산후풍은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 후에 그래서 나는 다른 분들은 춥지가 않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자꾸 냉기가 들어온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특히 이제 머리나 그 다음에 목의 뒤쪽에 이제 볼록 나온 뼈, 한방에서 대추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으로 인해서 절제적으로 추위를 많이 안 타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추위를 많이 타고 냉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몸이 전체적으로 이제 냉해져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뇌수면 행동장애라는 것은 몸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강할 때 좀 꿈을 꾸게 되면 꿈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오히려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제 이 뇌수면 행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무시다가 행동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꿈도 어느 정도 기억이 이제 나게 되고, 예, 이 경우 이제 한방에서 이제 음기가 부족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예, 세 번째는 이제 갑상선 지금 병원에서 약을 복용을 하는데 이제 수치는 지금 잘 조절이 되는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지금 맑은 콧물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 한 번씩 이제 붓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어머님께서 약을 감당하는 이제 체력이 떨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산후풍인데 머리나 예, 그 다음에 발끝, 예, 그 다음에 조금만 찬 걸 드셔도 이제 속이 불편하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몸에 전체적으로 냉기가 있기 때문에 몸을 냉기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물에 이제 소화 흡수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화 흡수는 잘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네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내가 음식물을 현재 어머님께서 소화 흡수는 잘 하시는데 머리라든지 예, 그 다음에 손발, 예, 그 다음에 선풍기, 에어컨 조금만 쐬어도 이제 싫다는 것은 심장에서 각 부분까지 피를 제대로 보내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네. 연세가 69세가 되기 때문에 60이 넘어가면 우리 몸에 이제 노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예,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심장의 기능을 보충을 해드리는 한방처요법을 불러드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뇌수면 행동장애는 이제 음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요법도 같이 불러드릴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맑은 콧물이 나거나 얼굴이나 이제 손등이 붓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비위 기능을 조금 더 올리고 간장의 기능을 좀 더 올리면 되거든요. 제가 네. 한방처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근데 박사님 저기 오른쪽 네. 손가락 네 개가 있잖아요. 네 개가 엄지 예. 빼고는 무척 지금도 막 시리거든요. 그것도 다 그 같이 연결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분이 지금 머리가 되고, 예, 그 다음에 피부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쪽이거든요. 예, 그런데 네네. 이제 그 부분에서 경락학적으로 조금 더 이제 약한 부분에 더 오게 됩니다. 예, 이때 네. 도움이 되는 한방처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네, 환기. 네. 예, 그 다음에 심장을 보강을 해서 연자육, 연자유, 예, 그 다음에 당귀, 당귀, 예, 그 다음에 이제 맑은 콧물이 난다고 예. 했잖아요. 예, 눈물도 나고 눈물. 예, 그 다음에 평상시에 좀 약간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좀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단 거보다는 좀 얼큰한 걸 좋아하는데 저거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네네. 거기에다가 지금 예, 황기하고 연자육, 당귀는 5g씩 넣으세요. 네. 예, 그 다음에 계피 1g. 네. 예, 계피는 그 수정과에 넣는 거 아시잖아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1개. 한 개, 예, 그 다음에 대추 1개. 대추 한 개, 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면 100cc 정도 나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이 차 요법을 지금 양약은 하루에 몇 번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요. 예, 그런데 선생님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 이 지금 제가 한방차 요법이요? 예. 예, 저기 한방차, 이거 갑상선 약이랑 이렇게 제가 예, 골다공증도 저거 치료하다가 말았거든요. 예, 예. 지금 그거 감안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양약을 아침에 식사하고 드세요? 밥 먹고 바로 먹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양약을 먹고 2시간 있다가 한 번 드세요. 네, 2시간.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도 식사하고 바로 드시는 거죠?
예, 바로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심하고 저녁 사이 한 4시나 5시쯤 한 번 더 드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양약을 먹고 뭔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네. 한방차를 드실 때 그 100cc 나오면 그걸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한 네. 50cc 반만 먹고 한 3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네네. 소화가 좀 잘 되시는지 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시는지요. 네네. 예, 그래서 불편한 증상이 없으면 그렇게 2번씩 드시고 뭐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시면 드시지 마시고 저희 방송국에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이제 조금 비위 기능이 소화 흡수는 잘 된다고 하는데 체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오늘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오늘 어머니의 산후풍 그리고 뇌수면 행동장애 갑상선 질환에 대한 고민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좀 많았어요. 오늘은 한방차 재료가 좀 많았는데요. 이 약재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산후풍 실인 경우가 주 포인트가 되거든요. 예, 실이다는 것은 우리 몸의 피부에 방어력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출산 전에는 모르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자궁이 벌어지는 게 자궁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피부 한방에서 이제 위기라고 하는데요. 이 위기를 묶어주고 있는 힘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연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심장을 보를 해서 피가를 충분히 머리라든지 손끝, 발끝까지 왕성하게 가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를 상중하 보강하는 대표적인 약이 황기고, 예, 그 다음에 심장을 보강해주는 약이 연자육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피의 양을 늘려야 되고, 피의 양을 늘린다는 것은 음기를 보충해 주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평생 살면서 생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엄마의 영양분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제 연세가 높아지고 폐경이 되면서 밤에 이제 꿈이 많아지고 연세가 더 높아지면서 냄수면 행동장애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음기로 보혈작용을 하게 되면 꿈도 적어지게 되고 피의 양도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마지막 제가 항상 묻는 게,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매콤한 것보다 좀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콤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땀이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매콤한 음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생강을 같이 넣고, 그 다음에 이 차 요법을 완만하게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연세가 높아지면서 양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양약을 이제 식사 전에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식후에 복용을 하도록 하고, 이게 어머님의 경우에는 특히 손과 발 쪽으로 퍼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양약을 먹고 한 2시간 정도 있다 복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이렇게 하루에 이제 2번씩 드시고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상황을 살펴서 한방차 요법을 조절해 드리려고 한 달 복용을 하시고 전화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챙겨주신 이 약재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전화나 SNS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가져다주는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가 있는데요. 앞으로 슬기로운 건강밥상, 건강 레시피에서 어떤 음식이 건강에 도움되고 또 어떤 음식과 조합이 좋은지 건강에 좋은 음식 궁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건강밥상 재료는요, 토마토입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요, 토마토를 가까이 하면 병원은 멀어진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토마토는 어떤 도움을 주는 식재료일까요? 예, 토마토는 성분이 95%가 이제 수분입니다. 이제 단백질이 약 0.7%, 지방이 0.1%, 탄수화물이 3.3%, 셀룰로스가 0.4%, 효분이 0.5%를 함유하는데 대부분은 95%가 수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수분을 보충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토마토에 이제 붉은색을 내는 물질인 라이코펜은 세포의 이제 대사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세포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 하나는 이제 활성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것을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효능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노화를 유발하고 우리 몸의 이제 DNA를 손상시키는 물질입니다. 이 밖에도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고 그 다음에 소화 촉진작용을 하고 특히 이제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피부를 촉촉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에서 이 토마토는 대체적으로 이제 빨간색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빨간색은 이제 심장의 기를 보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녹색인 토마토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녹색하고 빨간색을 구분을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내가 평상시에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다, 심장이 좀 약하다, 마음이 좀 여리다 이런 경우에는 붉은색 토마토를 이용하시면 더 좋겠고 이에 반해서 나는 좀 겁이 많다, 그 다음에 담력이 좀 부족하다, 결단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붉은색이 적은 파란, 녹색 계통의 이제 토마토를 복용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토마토 빨간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빨간색 식재료 하면 파프리카, 비트, 또 체리 이런 것도 저는 떠오르는데요. 이런 색깔을 좀 맞춰서 먹으면 더 건강에 좋다고 들었습니다. 궁합을 생각하면 좀 더욱 높은 영양소를 줄 수 있는 좋은 궁합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방에서는 항상 음량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붉은색은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 그 다음에 황색은 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백색이나, 그 다음에 푸른색이나 검은색은 음의 색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파란색의 계통인 브로콜리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토마토와 브로콜리는 영양학적으로도 최고의 궁합을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는 전립선 종양을 34%, 브로콜리는 42%, 그리고 이 두 가지 음식을 같이 섭취했을 때는 52%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토마토를 여성분들 피부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남성분들의 전립선의 종양도 줄이고 또 전립선의 기능을 왕성하게 시키기 때문에 남성들이 꼭 함께 먹어야 될 게 또 우리 아내분들이 남성들에게 해 주어야 될 음식이 이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우리 식탁에 자주 올려주면 남성들의 건강에,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분들의 이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처럼 신호등처럼 이렇게 빨간색, 네. 초록색 다양하게 좀 섭취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궁금한 식재료가 있다면 원음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를 해주세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상담받으실 분의 연세와 키, 몸무게 알 수 있을까요? 저기 우리 아들인데요. 네, 저기 나이는 36이고, 네, 36 아드님이시고요. 예, 키는 170이고, 170cm에 저기 몸무게는 60kg. 네, 60kg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네.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눈썹을 갖다가 15개나 뽑았다 하면서 눈을 꼭꼭 찔러서 있기네. 눈을 찌르는 눈썹. 눈을 네. 꼭꼭 찔러서 있니까 눈썹을 뽑아놔 있기네. 막 졸라 개에 장가 가야 되는데 장가도 보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눈썹을 저래 뽑아놔 꼭꼭 찔러서 있니까네. 저 우야마 눈썹을 기를 수 있는 거 그걸 좀 알아가지고 눈썹을 길어가지고 직장도 가야 되고 하이기네. 네. 어떻게 좀 알겠습니다. 가르쳐 줬었으면 싶어가지고. 네, 이 눈썹을 지금 어느 쪽 눈이 그러세요, 어머님? 저기 오른쪽입니다. 예. 지금 눈이 콕콕 이제 찔러서 안과에 갔더니 이렇게 눈썹을 뽑았다는 거잖아요. 예, 눈썹을 예. 뽑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장가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찔러서 하니까네 막 꼼짝 안 하고 방에서 막 아가 막 그저러가 막 울고 막 방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가르쳐 해가지고 눈썹을 길어가지고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은 예, 이게 직장도 가야 되고 언제 그러신 겁니까? 좀 됐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대충요. 한 1년 됐는가? 1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1년 전부터 직장에 안 나가십니까? 눈썹을 재려고 나서는 방에 나오지도 안 하고 저래 방에 바뀌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가 삐어가지고 예. 뭐 해볼까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1년 전에 눈이 콕콕 찔러서 안과에서 갔더니 안과에서 이제 눈썹을 뽑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전에는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질병이 동의보감에 보면 도첩 권모라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예, 눈썹이 눈을 콕콕 찌르는데 이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 분노가 많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체력이 떨어지면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1년 전쯤 해서 좀 그때는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많았었나요? 스트레스가 좀 있었지. 예. 그러면 그 1년 전에 눈썹이 찌르는 증상이 처음으로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눈썹이 찔러서 갔는 게 아니고 예. 딴데 그게 조금 불편해서 갔는데 그래 전화를 물어보니까네 15개는 눈썹을 뽑았다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응간 방법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가 눈 안에 조금 불편해가지고 갔는데 예. 그 눈썹을 뽑아가지고는 저렇게 알을 못 살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눈썹 기르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좀 해줘가지고 직장도 보내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하니까네. 나이가 36인데 제가 속이 답답해서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예. 아드님 저기 혹시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저 눈썹을 저렇게 뽑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체질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드님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아니, 예, 그런 거 못합니다. 예, 술 한 잔만 하면 얼굴 빨개집니까? 그렇진 않는데, 예. 그거 뭐시고, 그 군에 가가지고 뭐 술 배워가 무사 뛰면 안 먹십디도. 예. 술은 안 먹십디도 아예. 예, 마지막으로 아드님 혹시 피부가 좀 고우세요? 피부, 예, 뭐,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피부가 곱고 우리 애기들 보면 피부가 곱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남성들 중에도 그렇게 좀 남자치고 좀 피부가 고운 편인 경우가 있거든요. 예, 고운 편입니다. 예. 이제 이런 경우 한방에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그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분이 좀 예민하고 섬세하잖아요. 예, 그런데 남성들 중에도 그렇게 피부가 여성처럼 또는 애기들 피부처럼 좀 곱고 좀 부드러운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좀 예민하고 섬세하고 좀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돼요. 예, 그래서 좀 그래, 예민하고 그래. 예.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눈썹은 계속해서 자라날 수가 있는데 이제 1년 전에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간장에서 열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눈썹에 나는데 도움이 되는 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 향부자. 예, 상부자,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그 다음에 복신, 복심, 아니, 신체 할 때 신입니다. 복심, 예, 복신, 예,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예, 예, 그거를 지금 예. 거기까지 각 5g씩 넣으시고 대추 2개 넣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한 중간불 정도로 달이면 한 120cc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그걸 그냥 지금 아드님이 방에서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그 오전 중에 아무 때나 한번 복용하도록 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점심에서 저녁 사이에 아무 때나 한 번 더 복용하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거 먼저 1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 있을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도첩 권모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거 맞죠? 예. 근데 이게 눈병인가요? 예, 눈병은 아니고 이제 저도 안과에 가서 이렇게 몇 개 뽑아본 적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보면 그냥 눈이 아프고 뭔가 답답하고 따끔거리고 가서 일반인들이 가면 안과 선생님이 먼저 눈을 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눈썹이 이렇게 위로 나야 되는데 눈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첩 눈썹이 거꾸로 이제 눈을 찌른다고 해서 도첩 권모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경우 동의보감에 보면 원인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간장의 예, 두 번째는 이제 몸이 피곤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아드님이 36살이기 때문에 한참 뭐 힘이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피곤한 것보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도 스트레스고 내가 좀 먹고 싶은 걸 얼큰한 걸 먹고 싶은데 매운 건 나쁘다고 해서 또 안 먹으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예, 또 내가 하기 싫은 걸 이 세상 살면서 또 억지로 해야 되면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이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이 2가지 체질로 나타납니다. 예, 스트레스를 받아도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시는 분이 있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2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뭐 스트레스가 있거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부부가 살면서 대체적으로 걱정하다가 남성분들은 그냥 코 골면서 바로 자고 예, 여성분들은
잠을 못 자고 해결이 안 되면 음식 맛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여성분들도 걱정거리가 있어도 잠을 잘 자시는 분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내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잠을 잘 못 자고 해결을 해야만이 일상생활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게, 제가 맥을 볼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이제 피부가 고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대체적으로 눈썹은 뽑아도 이제 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워낙 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분노가 아마 표출이 될 겁니다. 분노가 표출이 되면 눈썹이 정상적으로 자라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눈썹을 먼저 나게 하는 보혈시키는 약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심장과 화, 기분을 좋게 하는 약을 써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향부자입니다. 향부자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여성들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대체로 여성분들이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또 정신적인 피로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약을 쓰면서 심장에서 혈액을 통해서 피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눈썹은 차츰 나면서 이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 눈썹을 자라게 하는 게 정말 최우선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제가 쭉 듣다 보니까 감초와 복신, 대추 두 개를 넣은 이유도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이제 복신은 이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울체가 된 걸 풀어주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초는 모든 것을 완만하게 부드럽게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게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방은 항상 비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성격 좋으신 분들이 있죠. 이쪽에 가도 잘 어울리고 자기하고 안 맞는 곳에 가도 잘 어울리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약으로 보면 감초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이제 약방에 감초라고 하는데요. 감초는 어디에 가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특히 이제 모든 약들을 조화시키면서 비위에서 소화 흡수를 잘 하도록 해주고, 또 하나 이 감초는 동의보감의 맥법에 보면 우리가 뭔가 부정맥이 있고 심장이 불안하고 두근두근거리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감초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신과 감초를 추가적으로 처방을 차요법으로 불러드린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저희 이전에 상담해 주신 분들께 심장을 보강하기 위해서 연자육을 처방을 해 주셨잖아요. 이 복신과 연자육의 차이가 있을까요? 연자육은 대체적으로 이제 심장을 기능을 왕성화시켜 주게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어가게 되면 웃을 일이 좀 적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신형편에 연자육이라는 차가 나오는데, 이 연자육은 기분을 좋게 하고 웃음을 띠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 분들은 대체적으로 조금만 웃겨도 많이 웃게 되죠. 그런데 연세가 60이 넘게 되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간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웃음의 증상보다 우울감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60이 넘은 경우에는 심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자육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젊은 분의 경우에는 마음이 울체가 되고 편치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이제 복신이라는 차요법을 이용을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되찾아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네,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드릴 건강 제안은 저녁 소식입니다. 제가 그 환자 진료하면서 약을 처방하고 항상 복용법 용지에
대부분의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은 복부 비만이 있고 과체중인 분들이 10분 중에 9분입니다. 한방은 이치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낮에는 내 몸을 많이 쓰고 머리도 많이 쓰기 때문에요. 내가 음식물을 조금 더 먹어도 소화를 시키고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충분히 쉬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요.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이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저녁 때 어쩔 수 없이 많이 먹는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얼굴이 붓고 손이 붓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녁은 조금 소식을 하는 습관. 그래서 내가 음식을 좀 더 먹고 싶은데 이게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는데 아우 너무 잘 먹었다, 맛있다. 뭔가 기분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과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일상생활 하면서 저녁을 계속 소식을 할 수는 없지만 평상시에 내 몸이 좀 피곤하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하지가 않다, 저녁 때 자는데 꿈이 좀 많다, 저녁 때 자다가 자꾸 소리를 지른다, 특히 이제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녁 식사를 항상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조금 배부르게 한 경우에는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이렇게 가볍게 산책하거나 집에서 이렇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배가 좀 편안한 상황에서 취침, 수면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건강을 회복하고 또 면역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건강을 위해서 저녁은 좀 조금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고 하죠. 하지만 소식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 세 끼 식사량을 확 줄이거나 아니면 굶거나 하시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으니까요. 저녁 소식으로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용의 건강 상담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